우리가 보통 음식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뭐 좋다 그러면 그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이런 거 하나 안 갖다 뭐 이렇게 영양제라든지 뭐 다 있고 뭐 무슨 버섯 뭐 많죠. 근데 자기 체질하고 맞는 것을 과연 먹고 있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암의 원인은 먹는 거와 관계 있다 그랬고 이 먹는 게 문제가 돼서 오는 병이 또 암일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안 먹어야 되느냐.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가 와서 잔병을 많이 치료해와서 하는데 안 먹으면 사람은 결국엔 기운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보통 우리가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가 먹는 걸 얘기했는데 먹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이제 나라로 쳐봅시다. 나라로 치면 아까 면역력은 국방력 같은 겁니다. 예, 국방력이 강하면 외적의 침입을 잘 안 받죠. 약하면 자꾸 와서 건드려요. 우리가 그래서 외부에 그렇게 약해가지고 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침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하려면 그냥 군사만 많이 유지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면역세포 수가 많다고가 아니라 그걸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겠죠. 예.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막 긴장해요. 군인들이 긴장해서 싸움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얘기. 근데 암이 그렇습니다. 암이 이렇게 쉬운 얘기예요. 그거를 너무 죽음과 연관해서 절대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 좀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병이긴 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은 이렇게 한 3가지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좀 나눕니다. 이건 꼭 환자분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그런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잘 지키는 순종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꼬치꼬치 캐묻죠. 저희가 보통 까칠하다고 얘기하죠.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난처할 때가 많고 의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말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순종형은 의사 말을 잘 듣지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제가 음식 얘기라든지 식습관, 뭐 어혈, 냉 이런 게 문제가 된다 하면 대부분 어떠시냐면요. 나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산에 가세요. 저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입구자가 3개죠. 그리고 몇 산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듣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다가 산에 간다. 아니 근데 산에 가는 거 좋습니다. 언제 가야 되냐? 회복할 때, 예. 건강할 때 좋습니다. 근데 암이 있어요. 암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가냐면요. 안 아파야 돼요. 그리고 밥도 좀 잘 먹고 내가 내 스스로 활동할 수 있어야 가야 돼요. 근데 밥도 못 먹고 아파. 의사가 사실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 산에 가서 또 혼자 가겠다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서 응급 상황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잘 낫나 살펴봤더니 오히려 이 까칠하신 분이 잘 나요. 의외죠? 이 까칠하신 분이 병원에 오면은 저희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한테는 왜 이렇게 까칠하신 분이 잘 오세요? 글쎄요,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아마 설명을 좀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 까칠하신 분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누군가 가이드 해주기를 원해요.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저는 가이드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 출발점에서 목표점을 정했을 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잘 가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왔어요. 교통 상황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 길은 막히니까 가지 마세요. 이 길은 좀 막혀도 이 길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의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장인어른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수술 받기엔 너무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받아야 됩니까? 제가 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3주, 몸이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한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명님이라는 분을 만난 게 4년 전이었어요. 그분은 직장암이셨는데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래서 직장암이 이제 아시겠지만 항문이 가까워서 인공항문을 쳐야 되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6세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제 대학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이 암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다시 수술을 해서 조금만 수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당신은 수술을 하는데 인공항문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자기가 사는 데까지 좀 삶의 질, 안 아프고 밥 잘 먹고 기운 나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 마음이 저는 너무 공감이 와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아픈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이 안 아파야죠. 맞아. 안 아파야 됩니다. 자기는 이런 걸 차고 스트레스 받아서는 도저히 안 하겠다. 그럼 안 하게 해보자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이 됐어요. 정말 잘 유지하고 있었고 그분이 집이 문경이었는데 문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올라오고 그러다 복직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좀 멀어지고 오시는 시간도 많이 없어져서 치료를 조금씩은 못했어요. 어느 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묵직하고 대변 보기가 힘든 거예요. 검사를 한번 해보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암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유지되던 암이 커졌습니다. 이젠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수술 안 하실 거냐. 지금 애들도 어린데 애들하고 오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같이 지내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수술을 이랬더니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원장님 분명히 그때 수술 안 하고 치료해 주기로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증상이 계속 되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만약에 당신이 그쪽이 막히게 되면 아까 돌덩이가 내려와서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수술을 권유하면서 혹 당신을 더 잘 수술해 줄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다. 한번 그런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분한테 그런 행운이 왔어요. 다른 병원에, 다른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수술해 봅시다. 제가 왜 내비게이션을 켜야 된다 하고 왜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 그렇게 해주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3년 동안 치료 안 하고 암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행운이래요. 종양이 좀 커지긴 했는데 전이도 없었고 당신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의사 선생님도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나중에 제가 환자들이 왔을 때 꼭 그 선생님을 소개해 줬어요. 거기 가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수술 잘해 줄 수 있으니까 꼭 상의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 바빠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아무 이상도 없고 항암 치료 안 받아서 그런지 자기는 너무 좋다고. 지금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의사는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자, 이게 길을 쭉 가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곁눈질이 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잘못 돌아가면요 목표점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로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의사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얘기가 좀 흘렀지만 병의 원인은 이제 세 가지가 몸을 냉하게 하는 게 있다 그랬고, 냉하면 개울물이 옵니다. 아주 차면. 그래서 막힌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막히면 통증이 온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은 보통 불통죽통이라고 해서, 전화도 해보시면 불통되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길이 막히면 불통하면 얼마나 화가 나죠. 바로 스트레스가 오네요.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파요. 그럼 아픈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하게 해주면 됩니다. 저 길을 뚫어주는 방법도 있고, 물론 수술 같은 걸로 뚫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길 옆으로 또 다른 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요. 당연히 기운이 올라와야죠.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통증이 안 아파야지 밥을 잘 먹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진통제를 막 먹어보면 머리 아픈 것도 안 가실 뿐더러 속만 불편해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혹시 그럴까 봐 진통제를 참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아프면요 진이 빠져요. 너무 진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와서는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밥 먹을 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통증을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가 될 때가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참아라. 두 번째, 늦었다. 지켜보자. 정말 부모님이 아픈데 참으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그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늦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늦은 건 없죠.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생각해야 돼요. 지켜보자는 얘기. 얼마나 지켜보다 왔겠어요. 그 고통을 지켜보다 온 거 아니겠어요? 안 아플 수 있으면 그게 진통제라도 먹고 싶다고요. 근데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해결해서는 분명히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져서 참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할 때 조금씩 진통제를 줄여나가라고 하지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라고 못해요. 밤새 아파서 오면 초죽음이 돼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잘 소통을 시켜서 서서히 기운이 나게 하는 걸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오심부토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항암 치료로도 오심부토가 오지만 암에서는 암 자체에 독성 물질이 많이 분비돼요.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기분도 우울해지고 속도 울렁거리고, 보통 입덧 하시는 거 아시죠? 입덧이 한 10배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못 먹고 뭐 아주 멀미를 해서 초죽음이 되는 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물 한 모금 먹어도 다 토하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한 보름간을 물만 먹어도 토해 본 적이 있어서 저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보통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강차를 좀 드셔보시라고 해요.
생강이 우리 음식에도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뭐 항암 성분 뭐 좋은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진토제라고 해서 구토를 조금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덧 하시는 분한테 꼭 생강차를 드시면 좀 가라앉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심하면 그 생강 냄새도 싫대요. 물도 못 넘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단계별로 해요. 그런 환자가 왔어요. 전혀 못 먹는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가 만약 물도 못 먹었는데 얼마나 입이 마르겠어요. 입에다가 얼음 조각 하나를 넣어줍니다. 얼음 조각이 조금 녹기 시작하는데 절대 꿀꺽 삼키지 말라 그래요. 그냥 입에서 녹여서 좀 따뜻해질 때까지, 그리고 한 모금 넘기고 또 한 모금 넘깁니다. 물론 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들어간다고 느끼면 그 다음 생강차를 먹게 해요. 생강차를 먹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벌컥 이렇게 벌컥 마시면요 좀 있다가 바로 토해버려요. 수저로 또 먹어야 돼요. 수저를 한 모금 딱 먹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 지금 좀 더 먹어볼까? 괜찮네? 괜찮네. 두 모금 먹고, 세 모금 먹고, 사실 그때 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양이 많아지면. 근데 그때 토하는 것은 벌컥 먹었을 때 요만큼 먹고 요만큼 토하는 거는 그때는 조금 양이 줄게 토해요. 토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면 미음 죽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침도 넣고 여러 가지 그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정 힘들면 영양제도 맞으라 그래요. 저는 영양제 맞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지금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분을 살려놓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먹게 하면 기운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은 기운이 안 올라온 사람이 많아요. 기운을 올리는 방법은 저는 이 마른 화분에 물주기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메말라 있는 화분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살아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원 가게 그런 꽃가게에 갔더니 물을 한 번에 듬뿍 주래요. 듬뿍 줬는데 물이 다 빠져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도 되나? 또 줘요. 또 빠져나갑니다. 3번, 4번 계속 주면 물이 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좀 반응하고 흡수를 한대요. 기운이 조금 올라옵니다. 잠깐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잠깐 올라왔다가 떨어집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음에는 물 조금만 줘도 왜 일주일 만에 줘도 되죠. 잎이 파릇파릇 올라오듯이. 마른 화분에 물 주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될 것 같죠.